낡은 담벼락 이야기 -1 작은 섬의 모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늦은 오후 낡은 아파트 옥상의 작은 텃밭. 70세의 엄마는 쪼그려 앉아 시든 토마토 잎을 따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45세 딸이 앉아 흙을 만지작거리며 옹알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 공주는 좋겠네. 엄마가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어줬으니.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딸은 그저 엄마의 손을 잡아 제 얼굴에 가져다 댔다. 그때 옥상 문이 덜컥하고 열리며 경비원이 나타났다. 할머니, 여기 옥상은 위험해서 농작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웃들 민원도 자꾸 들어오고요. 엄마는 말없이 경비원을 올려다봤다. 딸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겁을 먹은 듯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숨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턴 그냥 제가 다 치울 겁니다. 경비원은 엄마와 딸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돌아섰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토마토를 거두어 작은 바구니에 담았다. 엄마의 독백 세상은 우리를 늘 허락하지 않았구나. 밤이 깊어진 방 안. 딸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엄마는 낡은 가계부를 펼쳐 놓았다. 병원비, 생활비, 공과금. 빨간색 펜으로 쓴 금액들이 엄마의 숨을 조여왔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엄마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 엄마는 책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딸이 태어나고 남편이 떠나던 날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다. 남편의 목소리, 이런 애를 평생 안고 살 거라고? 당신 혼자 키워. 난 못해. 그날 이후 엄마는 딸과 단둘이서 이 좁은 방에 갇혔다. 그날 새벽 딸이 갑자기 열에 시달렸다. 엄마는 급히 딸을 업고 응급실로 향했다. 그러나 밀린 병원비 때문에 처치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엄마,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간호사 규정상 안 됩니다. 밀린 병원비부터 정산하셔야 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의 품에 안긴 딸은 힘없이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는 주저앉아 딸을 끌어안고 우열했다. 엄마의 독백돈이 없어서. 내 새끼가 아픈데도. 이대로라면 언제든 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자신마저 없어진다면 딸은 세상에 홀로 남겨질 거라는 공포가 엄마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절망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었다. 낡은 담벼락 이야기 -2 따뜻한 햇살 아래. 시간 화창한 오전 옥상 텃밭과 방 안. 분위기 절망 대신 따스함과 소소한 행복이 느껴집니다. 내용 구성. 화창한 햇살이 옥상 텃밭을 비춥니다. 엄마는 물뿌리개로 텃밭의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그 옆에서 딸은 마른 흙에 손을 담그고 놀고 있습니다. 엄마는 딸을 보며 웃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흙장난이 그렇게 재밌어? 딸은 해에 웃으며 엄마에게 흙이 묻은 손을 내밉니다.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줍니다. 이 텃밭의 햇살은 늘 따뜻하구나. 우리 아기에게도 이 햇살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내려옵니다. 방 안. 엄마는 딸이 좋아하는 동요를 틀어주고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딸은 동요에 맞춰 몸을 흔들고 엄마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딸을 껴안아 줍니다. 엄마, 우리 아기는 이렇게 엄마 옆에만 있어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에도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마는 딸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향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을 봅니다. 엄마의 독백,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엄마는 이내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주며 즐겁게 목욕놀이를 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이야기 -3 따뜻한 밥상. 시간 저녁, 엄마와 딸의 작은 부엌. 분위기 소박하지만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모녀의 교감이 이어집니다. 내용 구성. 밤이 되자 엄마는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와 방울토마토로 소박한 저녁 밥상을 차립니다. 딸은 숟가락을 들고 식탁에 앉아 엄마가 밥을 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엄마자, 우리 공주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상추쌈이다. 엄마는 쌈을 예쁘게 싸서 딸의 입에 넣어줍니다.
딸은 맛있다는 듯 웃으며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밥상에는 특별한 반찬은 없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밥을 먹은 후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합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꺼리던 외출이었지만 오늘은 용기를 냅니다. 딸은 신이 난 듯 엄마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엄마의 독백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에겐 우리만의 시간이 있으니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모녀는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딸을 끌어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 딸은 아무 말 없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이 듭니다. 엄마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이야기 -4부 엄마의 소원. 시간 주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방 안. 분위기 일상의 작은 행복 속에서 엄마의 소망이 드러납니다. 내용 구성. 주말 오후 엄마는 딸의 낡은 옷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딸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가 내놓은 옷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엄마, 우리 공주 이 옷은 이제 작아서 못 입겠네. 엄마가 더 예쁜 옷 사줄게. 하지만 엄마의 말과 달리 그녀의 지갑 속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향합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엄마는 벤치에 앉아 딸과 함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맞춰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의 독백,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고 돈이 많았더라면 우리 딸도 저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딸을 재우고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오래오래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목소리는 희망을 담고 있었지만 그 희망 뒤에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낡은 담벼락 이야기 -5부 무너지는 작은 성. 시간 어느 추운 겨울날 옥상 텃밭과 방 안. 분위기 그동안 쌓아왔던 작은 행복이 점차 위협받는 분위기입니다. 내용 구성. 유난히 차가웠던 겨울 바람이 붑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딸의 손을 잡고 옥상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텃밭의 모습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땅 위에 설이 내린 채소들이 힘없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이렇게나 얼어버렸네. 그동안 모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식량이었던 텃밭이 사라진 것입니다. 엄마는 시든 상추 잎을 들고 한숨을 쉽니다. 딸은 영문을 모른 채 차가운 흙을 만지며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의 독백, 아무리 애써도 자연의 힘을 이길 수는 없구나. 그날 밤 딸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밤새도록 딸을 간호했지만 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집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그동안 외면해왔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고 헌 통장과 병원 수첩을 꺼냅니다. 통장에는 몇 푼의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수첩에는 그동안 밀린 병원비와 약값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첩을 덮고 딸이 잠든 모습을 바라봅니다. 엄마, 내가 이제는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없을까? 다음날 아침 엄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도 하얀 눈처럼 절망감이 쌓여갑니다. 그들의 작은 성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이야기 -6부 절망의 끝자락. 시간 밤 엄마와 딸의 방 안. 분위기 희미한 조명 아래 엄마의 심리적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내용 구성. 밤은 깊어가고 딸은 여전히 뜨거운 열에 시달리며 앓고 있습니다. 엄마는 딸의 마른 손을 잡고 곁을 지키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합니다. 그동안 지켜온 작은 행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엄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이 아이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까? 엄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엄마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냄비를 꺼내고 물을 끓여 약을 만듭니다. 약을 숟가락에 떠서 바라보는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딸은 이 세상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내가 함께 가주는 게 맞아. 그녀는 약을 들고 딸이 잠든 방으로 들어갑니다.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엄마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든 딸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춥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엄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딸의 얼굴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딸의 고통을 끝내주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 뒤섞여 그녀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엄마의 독백,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낡은 담벼락 이야기 -7989. 시간 새벽 경찰서. 분위기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내용 구성. 차가운 새벽 공기 속 경찰서 조사실에 엄마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표정은 무감각합니다. 형사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형사, 따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형사가 한 장의 사진을 엄마에게 건넵니다. 사진 속에는 화목하게 웃고 있는 모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형사, 따님 방에서 이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님은 이 사진을 보며 늘 웃으셨다고 이웃들이 증언하더군요. 사진을 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립니다. 엄마, 우리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행동이 딸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엄마, 내가 없으면 우리 아기는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을 끝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형사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낡은 담벼락 이야기 -89 마지막 재판. 시간 법원 재판정. 분위기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 엄마의 마지막이 그려집니다. 내용 구성. 차갑고 엄숙한 재판정에 엄마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고 반대편에는 감정이 없는 듯한 검사가 서 있습니다. 검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최종 변론을 시작합니다. 검사, 피고인은 스스로의 이기심 때문에 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장애아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다는 이유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검사의 변론이 끝나고 국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변호사, 검사님의 말씀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히 살인이라는 단어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평생을 홀로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단절된 공간이었고 유일한 소통 창구는 딸뿐이었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마다 그녀는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피고인의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나온 왜곡된 모성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마를 돌아봅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 저희는 피고인의 죄를 덮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의 죄는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사회가 그녀를 홀로 두었던 죄이기도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의 배경과 피고인의 깊은 절망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판사는 굳은 얼굴로 변호사의 말을 듣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판사,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차가운 눈밭에 홀로 남겨진 듯한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아기를 사랑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였고 나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재판정에 낮게 울려 퍼집니다. 낡은 담벼락 이야기 -9부 그리고 침묵. 시간 법원 선고 직후. 분위기 모든 것이 끝난 후의 허무함과 정적. 내용 구성. 엄마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재판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춰 서류를 살폈고 이윽고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판사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판사 피고인 당신은 딸을 살해한 죄로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이 사회의 질서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엄정한 판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판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판사 그러나 법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절망, 그리고 딸을 향한 왜곡된 모성 또한 이 재판의 중요한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을 살인자라는 단어 하나로 단정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신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회의 책임 또한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형벌을 내리지만 동시에 당신이 다시는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스스로 반성해야 함을 이 자리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재판정은 다시금 정적으로 휩싸입니다. 판사는 엄마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판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이 선고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엄마는 묵묵히 그 모든 말을 들었고 15년이라는 형량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엄마의 양팔을 잡고 천천히 법정을 나섭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텅 빈 앞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독배가 이제 우리 딸을 보러 갈 수 있구나. 평생 너를 안고 살아가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켜줄 수 없게 되었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듯 했지만 이내 말라붙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수십 년간의 절망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정의 냉혹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감정마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